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1999년작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이 영화 이전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전쟁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 한정 아직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긴 합니다. 최근 몇십 년 동안 헐리우드에서는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심지어 중동 전쟁을 영화 소재로 삼은 적은 있어도 한국 전쟁, 즉 6.25를 영화 소재로 다룬 적은 없다는 것인데요. 물론 2022년에 개봉한 디보션의 경우 한국 전쟁의 장진호 전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쟁이 주제라기보다는 흑인 조종사의 영웅적인 행동과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정확하게는 한국 전쟁을 단지 소재로만 썼기 때문에 논외로 하면 정말 한국 전쟁을 다루는 영화는 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180만 명의 미군이 참전한 한국 전쟁을 왜 헐리우드는 다루지 않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왜 헐리우드는 한국 전쟁을 다루지 않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사실 헐리우드에서 한국 전쟁을 다룬 영화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1950년대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한국 전쟁을 다루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장진호 전투나 지평리 전투 등 한국 전쟁의 많은 전투들과 이야기들이 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죠. 50년대 이후 한국 전쟁 소재의 영화가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려면 미국인들에게 한국 전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한국 전쟁은 미국에서 Forgotten War, 즉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데요. 진 전쟁도 이긴 전쟁도 아닌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당시 공산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공산국가들을 최대한 민주주의화하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였기 때문에 한국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 땅을 수복하고 나서도 공산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은 국군과 함께 북한 영토로 올라가 한반도 전체를 민주주의화하려 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전쟁이 일어난 처음과 비슷한 지점에서 휴전이 되었고 심지어 북한과 중국이 자신들이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주장할 정도로 우리와 연합군의 주축인 미국 입장에서 이겼다고도 그리고 졌다고도 말하기 힘든 전쟁이 되었죠. 결국 미군의 경우 14만 명에 가까운 사상자를 내고도 정확하게 승자를 가리지 못하고 끝난 이 피비린내 나는 3년간의 전쟁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잊혀진 전쟁, 아니 잊고 싶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한 게 베트남 전쟁의 경우 자신들이 이긴 전쟁도 아닌데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다는 것이 꼭 좋은 방향일 필요는 없습니다. 베트남전의 경우 자신들이 진 전쟁입니다. 미군의 명분 없는 개입 그리고 당시의 반전 여론 때문에 베트남 전쟁하면 반전이라는 이미지가 미국인들의 뇌리에 강하게 고착화되었죠. 결국 베트남전의 경우 자신들이 진 전쟁임에도 전쟁의 승리가 아닌 반전이라는 주제가 헐리우드에서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상한 결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당한 개입을 통해 이루어진 전쟁임에도 정확하게 승자를 가리지 못했고 반전이라는 전쟁의 부정적인 여론도 없는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려면 미국인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소재로 영화를 만들어야 되지만 한국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다. 우리에겐 아픈 역사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안 팔린다는 이야기겠죠. 이 지점이 헐리우드에서 한국 전쟁 영화를 만들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래서 50년대 이후 이렇다 할 한국 전쟁 영화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더더욱 한국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지 않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은 엄청난 인구수와 세계 경제 2위의 막강한 자본력으로 전 세계 영화 시장의 중요한 국가로 성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은 자국 영화 보호를 명분으로 강력한 스크린 쿼터제와 검열 제도를 가지게 되었죠. 결국 중국이, 아니 중국 정부가 좋아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중국에서 영화 자체를 상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헐리우드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중국에서는 상영을 못하더라도 전 세계에 배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국 내 개봉만 해서 세계 영화 순위 100위 안에 들 수 있는 어마무시한 관객들을 무시할 수 있는 제작사는 그리 많지 않겠죠.
중국 정부가 좋아하지 않는 내용은 아예 개봉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미군의 적으로 참전한 한국전쟁에 관한 영화를 과연 중국에서 개봉할 수 있을까요? 결국 한국전쟁의 어느 시점을 다루더라도 중국 정부는 좋아하지 않을 거고 거의 노다지에 가까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으니 차라리 한국전쟁 이야기를 안 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중 태평양 전쟁을 다룬 2019년작 미드웨이의 경우 일본 함대를 격파한 미해군 조종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흥행과는 별개로 이 영화는 1년 뒤 2020년 일본에서 개봉했습니다. 적어도 중국처럼 자신들이 적으로 나온다고 영화를 아예 개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미드웨이의 경우 이 영화의 상당 부분을 투자, 제작한 곳이 중국의 상하이 루이 엔터테인먼트라는 곳인데 중국인들도 치를 떠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들을 때려잡는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야기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물론 당시 미중 무역전쟁이 한창이라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중국 내에서 생각보다 크게 흥행은 못했지만 제작사가 미드웨이 해전이라는 역사를 주제로 잡은 이유는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하면서도 일본 제외 미국과 다른 국가들도 매력적으로 다가올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안타깝지만 이렇게 번국가적으로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가 다른 전쟁 역사에도 넘쳐나는데 헐리우드가 굳이 세계 2위 영화 시장이라고 불리는 중국이 싫어하는 이야기인 한국전쟁까지 다룰 필요는 없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2010년대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져서 비단 영화 시장뿐만 아니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시진핑의 문화적 세국 정책으로 어차피 중국 시장을 뚫기는 아주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전쟁을 다룬 헐리우드 영화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금까지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